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그 클래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공부한 건 아시죠? 이제 클래스는 뭐 그전에 공부했었고요. 어제는 이제 클래스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가 데이터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감춰야 되겠다. 그래서 그 캡슐화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클래스를 정의하다 보니 비슷비슷한 클래스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중복되는 거를 일일이 정의하지 말고 상속을 통해서 한 번만 정의하고 상속시켜서 쓰자. 뭐 해서 상속이라는 개념이 나왔다는 거 설명을 했었고요. 상속을 하다 보니 여기서 이제 보면 여러 가지 똑같은 이름의 함수들인데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함수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다형성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요 슬라이드부터 시작할게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서클과 사각형 같은 거 표현할 때 보면 둘 다 뭐 어떤 점들에 대한 것들은 둘 다 같이 포함하거든요. 그거 갖다가 여기도 XY, 여기도 XY를 선언하지 말고 XY는 여기다 선언해주고, 그죠? 쉐이프에 선언해주고 그걸 물려받는 거죠. 그럼 서클에서는 XY는 필요 없고 뭐가 있으면 되죠? 반지름만 있으면 되죠? 사각형은 XY는 필요 없고 폭과 넓이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보면 여기도 무브 드로우 있고, 여기도 무브, 여기도 드로우 있죠? 드로우 있고, 여기 드로우 있죠. 여기는 무브가 없죠. 없지만 어떻게 돼요? 무브가, 쉐이프에 여기 무브가 있으니까 같이 쓰는 거죠. 결국, 이 사각형에는 무브도 있고, 드로우도 있고, 그죠? 뭐 그런 얘기죠. 근데 재밌는 건 드로우는 이 세 군데 다 있지만, 재밌는 거는 드로우는 아마도 쉐이프 모양을 할 거고요. 여기에 들어오는 서클 모양을 할 거고요. 여기에 들어오는 사각형 모양을 할 거예요. 똑같은 이름인데 결과가 다르죠. 다형성이라고 합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클래스 갖다 이렇게 소스로 표현하면 좀 뭐 표현하기도 괜찮긴 한데 그걸 간략하게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쓰도록 할게요. 이렇게 표현했다고 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결국 이 앞에 보면 쉐이프라는 클래스, 서클 클래스, 렉탱글 클래스가 세 개 선언되어 있죠. 그런 상태에서 메인을 만들죠. 메인에서 이제 프로를 만들면 쉐이프 선언하고 무브 드로우 하게 되면 무브 얼로 움직이고 쉐이프를 그리겠죠. 사각형 하면 사각형을 그리고 사이즈를 조절한 다음에 사각형을 그리겠죠. 뭐 이렇게 되겠죠. 그 쉐이프, 사각형, 서클,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는 뭐 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면 그 쉐이프나 서클이나 사각형 같은 것들이 보면 이렇게 상속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옛날에 저번에 배열을 설명할 때 동일한 모양이 여러 개가 모여 있는 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클래스가 한 100개쯤 모여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건가 생각을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벌어지죠.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는 뭐 쉐이프나 서클 같은 클래스나 선언해서 하나만 선언해서 이렇게 S, R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클래스를 가진 변수가 한 1000개, 10,000개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나 볼게요. 자, 볼게요. 이거 여러분이 보시는 거예요. 이건 C++ 샘플이긴 한데, 뭐 자바로 한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쉐이프형이죠. 쉐이프가 있고, 밑에 서클과 사각형 있잖아요. 쉐이프형을 가지는 쉐이프형, 보세요. 쉐이프형 5개가 모여 있어요. 그거 갖다가 쉐이프형을 가지는 변수 5개가 모인 걸 뭐라 그래요? 쉐이프스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배열이죠, 배열. 그럼 쉐이프스의 0번째에다가 보이시죠? 쉐이프스의 0번째에다가 서클을 넣고 1번째에다가 사각형을 넣고 2번째에다가 사각형을 넣고 3번째 서클을 넣고 4번에 사각형을 넣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면 쉐이프에 보면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그러니까 메모리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다섯 개를 통틀어서 이런 뭐라 하냐면 쉐이프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요거는 쉐이프스 0, 쉐이프스 1,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쉐이프스 0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따로 X, Y 반지름. 원은 사각형이니까 X, Y 폭과 높이. 그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 함수도 들어가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까지만 할게요. 보이시죠?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다시 원위치합니다. 그렇게 해놓고서는 여기서 지금 4, i는 0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 하나 증가시켜라. 그래가지고, 그럼 처음에 뭐예요? i가 0이니까 쉐이프스 0에 있는 드로우. 그죠? 쉐이프스 0에 있는 드로우를 그려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렸죠? 그러면 드로우를 그려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려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쉐이프스 0을 쉐이프스 0을 그리라 그러면 우리 0에다가 뭐를 집어넣었어요? 서클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럼 서클에 있는 드로우가 작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결과는 쉐이프에 있는 드로우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도 사각형을 넣었잖아요. 그럼 사각형에 있는 드로우가 작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쉐이프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죠? 웃기잖아. 그죠? 지금 보세요. 상속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상속에서 위에가 쉐이프고 밑에가 서클과 사각형이 있을 때 지금처럼 쉐이프형의 배열에다가 이제 뭐 서클과 원 같은 거를 막 할당을 하잖아요. 할당을 한 상태에서 쉐이프를 출력하게 되면 우리는 사실 서클이나 사각형에 있는 것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수행되지 않고 그냥 쉐이프만 수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제 C++ 언어가 가지는 특징이고요. 이걸 우리가 스태틱 바인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똑같이 했을 때 이 서클이나 사각형에 있는 것들이 수행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가볼게요. 쉐이프를 선언할 때 그 드로우라고 하는 아까처럼 드로우가 그 서클과 사각형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쉐이프에 있는 드로우에다가 버철이라고 붙여주면 되죠. 버철이라고 붙여주면 그런 상태에서 똑같이 앞에 프로를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처음에 0번째는 서클을 돌고 두 번째에서는 사각형을 돌고 보이시죠? 이렇게 도는 거 보이시죠? 상속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이게 클래식의 상속되잖아요. 그럼 이 상속되면서 같은 명령어가 같은 함수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드로우 같은 함수가 같은 함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떤 거를 수행시킬 거냐의 문제예요. 물론 잘 보세요. 다시 그냥 이렇게 쉐이프 선언하고 함수 선언해서 이렇게 쓰면은 그냥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수백 개 모아서 배열로 만약에 선언해서 쓸 경우에 이렇게 쓸 경우에 이 쉐이프에 있는 드로우로 쉐이프에도 드로우가 있고 서클과 사각형에도 드로우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쉐이프에 있는 드로우에다가 버철이라는 걸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무엇을 할당해도 다 어떻게 돼요? 쉐이프에 있는 드로우가 수행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C++ 언어가 가진 특징이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쉐이프에 있는 함수에다가 버철이라고 붙여줘야 돼요.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붙여주고 똑같이 하면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서클, 사각형, 서클, 사각형 이렇게 할당을 한다 하고서는 여기서 쉐이프스 i.드로우 하게 되면요. 이때는 쉐이프스 0이다 그러면 쉐이프의 드로우가 수행되는 게 아니고 쉐이프의 드로우가 버쳐졌기 때문에 뭐가 수행돼요? 서클에 있는 드로우가 수행된다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되죠. 이해하셨죠? 이건 C++ 언어만의 특징이고요. 똑같은 객체장인데 자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버추얼이라고 쓰지 않고요. 그냥 똑같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수행하시면 자연스럽게 다 서클에 있는 드로우, 사각형에 있는 드로우가 다 수행이 된다라는 걸. 그래서 자바는 다이나믹 링킹이라고 해요. 다이나믹 바인딩. 그죠? 그 다음에 C++는 스태틱 바인딩. 그러니까 C++는 스태틱, 고정적인 바인딩이다. 버추얼이라는 걸 해줘야만 그 밑에 게 수행이 되는 것이고요. 자바는 그냥 할당하면 할당되는 것. 요것이 그냥 그 수행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 다이나믹 바인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언어끼리 다르긴 다른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상속이라는 걸 만들다 보니 다양성에 의해서 상속된 것끼리 공통적인 함수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언제 어떤 것을 돌려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수백 개의 그 배열을 쫙 선언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상속이 되었을 때 맨 위에 있는 형태로 여기서처럼 배열을 선언하시면 돼요. 쉐이프 형태로 배열을 선언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밑에 있는 것들, 얘를 상속받은 어떤 것들도 좋은데 여기다 이렇게 막 할당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이 상속받은 것들을 배열로 쫙 할당할 수 있죠. 그 상태에서 이걸 돌릴 때 이 그 수행되어 그 다양성에서 똑같은 이름이 있다면 여기에 할당한 요거에 대한 것들이 수행되도록 된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게 자바의 사상이고요. C 언어는 처음에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스태틱 바인딩을 썼었던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이나믹 바인딩이 사실 거의 99% 사용되니까 그래서 자바는 나올 때부터 아예 다이나믹 바인딩을 기본으로 설정을 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리고 만약에 쉐이프를 찍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다가 쉐이프를 하나 여기다가 쉐이프를 할당하면 되죠. 쉐이프를 할당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쉐이프건 서클이건 바인딩이건 전부 다 할당한 거를 찍으면 되니까 사실은 버처리라는 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어쨌든 뭐 C++하고 자바가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 그건 이 상속에서 스태틱 바인딩과 다이나믹 바인딩, 그러니까 정적인 바인딩과 동적인 바인딩은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아시게 되면 그래서 요 모양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선언해 놓고 여기다가 쉐이프를 상속받은 어떤 것든지 막 할당하시면 다 돼요. 그 대신에 이제 자바는 이게 버처리를 선언하지 않아도 무조건 여기 있는 게 수행이 되고요. C++는 쉐이프에서 그 버처를 선언해 줘야 밑에 게 수행되고 안 그러면 다 위에 게 수행된다는 걸 그 차이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 어떤 게 옳은 거냐라고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자바 방식이 더 편한 것 같죠. 그렇죠. 뭐 C++를 쓴다고 해서 특별히 더 어려울 건 아니죠. 그죠? 그냥 버처 쓰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이 이제 그 클래스를 사용할 때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설명했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상속일 경우에 상속 설명했죠. 상속일 경우에 그 스태틱 바인딩과 그 정적 바인딩과 동적 바인딩. 그죠? 정적 바인딩은 C++ 쓰고 동적 바인딩은 자바에서 쓰고. 그죠? 그 차이는 확인하시면 됐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이제 클래스에 대한 설명은 다 마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다음번에는 이제 포인터 같은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